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바로 설입니다. 설날. 예. 자, 설 특집으로 김기흥 인천 연수구 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꼭 있어야죠. 그럼요. 예. 자, 설 지나면 바로 또 뭐 좀 소식이 들려올 테니까요.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김기흥이 아는 거를 그동안 물어봤고 김기흥이 경험한 걸 물어봤지 김기흥이 누군지를 한 번도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사람이구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인천 출신은 아니시죠? 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 그 당시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였죠. 강서구였는데 이제 양천구로 바뀌었죠. 야, 신월동 딱 요 한 끗만 옆으로 가면 목동인데. 신월동 좋습니다. 신월동 좋죠.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 다 쭉 나오신 맞습니다.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등촌동에 한번 이사 갔다가 또 거기서 거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잠실 갔다가 인천 송도로 이사 갔습니다. 2012년도에 이사 갔습니다. 이야, 그래서 한 10년 넘게 지금 송도에 계신 이제 거예요. 12년 됐죠. 예. 그러면은 뭐 결혼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 생활은 송도에서 쭉 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를 거기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번에 고3 됐고요. 네. 둘째도 이제 중3 됐으니까 거기서 다 키운 거죠. 거기서 다 키우시고 아이들 왜냐면 제가 실은 이제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 태어나자마자. 뭐 보통 많이들 하시던 네. 때죠.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시간 날 때 아이들이랑 그 놀이터를 많이 갔어요. 근데 이야. 송도에 좋은 놀이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놀이터 탐방을 다니고 그랬어요. 원래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자녀들한테 잘해주기 힘든 직업이죠.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취재 기자를 하다 보면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있고 뭐 지금이야 덜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 기자 할 때만 하더라도 술 문화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새벽 2-3시까지 하고 좀 많이 마셨습니다. 저도 많이 제법 마시죠. 마셨는데. 예. 왜냐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차 마시고 밥만 먹는 것보다 술 한잔 뭐 마시면서 속 깊은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니까 하는 말인데 네. 제 이렇게 선배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당시에는 굳이 양주에다가 맥주 타먹는 게 그냥 그래야 맛있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양폭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소폭이 낫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많이 마셨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IMF 때, 그러니까 제가 입사가 2003년 1월 1일 2003년. 입사인데 예. 초반에는 약간 양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폭으로 바뀌었고요. 소폭으로. 예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양폭이 많았다고. 대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폭이야 소폭이나 다 다음날 힘든 건 매한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정상 출근해서 기사 써야 되는 거죠. 취재하고 기사 써야 되는 힘듭니다. 참. 그런데도 아이들이랑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제 내근할 때나 그리고 주말에 혹시 쉴 때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태우고 많이 다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송도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같이 결정하게 된 게 뭐냐면 아이들랑 제가 갯벌 체험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영종도를 많이 다녔어요. 영종도. 그래서 좋죠. 이제 잠실 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됐죠. 송도를. 그래서 저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수도권 캡 현장 반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을 경기도청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면 쾌적한 데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여러 군데를 조금 돌아다녔고 송도가 마음에 쏙 들었죠. 좋은데 가셨는데 사실 이미지만 놓고 보면 김기흥
예비 후보는 좀 샌님 아니냐 소리가 나오기가 좀 쉽죠. 외모만 보면은. 아 그렇게 부드럽나요? 너무 부드럽기가 그냥 아주 아가씨들보다도 더 부드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네. 똘끼 있죠. 똘끼. 네. 그리고 그 똘끼라는 게 거친 표현이지만 결단력이 제 스스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고요. 그 과정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길을 냈고 물론 제가 잘 내서 낸 길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도와주셔서 정권 교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길이 아니라 불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후면 쉽게 평가되겠죠. 결과가 어떨 거다. 이겼다 졌다. 하지만 지금 과정에 보면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같이 이겨내면서 하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결단이고 그 다음에 또 똘끼? 제가 앞에 말했지만 예. 좋은 의미의 똘끼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얼굴은 굉장히 곱상하신데 주먹을 보면 싸움을 굉장히 잘하게 생기셨어요. 그런가요? 주먹도 크고 아유 크래킹도 하시고 소리 예. 주먹이 굉장히 얼굴 사이즈로 주먹이 굉장히 크신데 소시적에 네. 주먹 좀 쓰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소실적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경호를 했습니다. 경호.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군 533기인데 3호 전대라는 데를 나왔는데 거기가 대통령 대통령 경호하는 곳입니다. 나름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뽑습니다.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저기 저 신원도 좀 확실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예. 뭐 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2002년도에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운이 좋은 한 해였어요. 2002년. 예. 월드컵 때 예. 4강 때. 어떤 운이 좋았죠? 뭐 제가 국정원 시험을 봤는데 국정원 시험 합격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KBS 합격했고 MBC도 최종에 합격됐는데 그때 KBS에서 그 최종 합격자 MBC 동시 합격자를 못 가게 술을 먹였습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건데 보통은 국정원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국정원 합격하고 안 오는 사람 잘 없을 텐데. 그렇겠죠. 네, 그 좋은 직장인데. 우선은 그럼 MBC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안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 면접을 못 보게 KBS 최종 합격자를 술을 먹였습니다. 이야. 사실 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KBS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뭐 우수한 성적인지 모르지만 합격은 했죠. 그때 보통 경쟁률 굉장히 않아요? 그때 뭐 언론고시라고 해서 네. 경쟁률 좋고 높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종편이 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네. 선택지가 없었네요. 맞습니다. KBS, MBC, SBS. 그럼 원래부터 네. 언론사를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건가요? 실은 제 나름대로 좀 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는 즐거워야 된다. 이게 제 나름의 신조인데 대학 시절에 기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다면 질문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기자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비하는 과정이 사법고시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근데 언론고시는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글 쓰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이 쌓여서 결과를 저는 이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 기자는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보면은 대부분 기자하면 신문 기자 보통 대학교 때는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방송 기자가 저한테는 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생겨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영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 기자는 뭐냐면 어떤 뉴스를 시청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뉴스를 그럴 때 시각적인 것들을 봐야 되잖아. 인터뷰도 따야 되고
물론 촬영 기자가 영상을 찍어 주시지만 네. 그거를 또 어떤 구도화해서 할지 상의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PD님이랑 이걸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림 배치나 그렇죠. 어떤 그림을 소스를 쓸지 인터뷰를 쓸지 예, 자막을 어떻게 할지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내가 방송 기자로서의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 그걸 했고 저는 사실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인터뷰 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인터뷰. 네. 근데 인터뷰라는 게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도 좋았고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저한테 맞는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요약도 잘 하셔야 되고 핵심을 잘 뽑아내셔야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방송에서 인터뷰 10몇 초 정도 딱 따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을 맞습니다. 갖다가 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노하우 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카메라는 작잖아요. 예. 근데 방송용 카메라 ENG는 되게 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메고 다니죠. 사람들이 그걸 세팅을 하고 예. 지금 인터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어요. 얼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얼어요. 그래서 예. 제 촬영 기자하고 제가 사인을 줘서 예. 아직 세팅 안 됐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걸 사전 따요. 준비하고 있는 척하고 맞습니다. 그걸 찍어버리는구나. 그 대신 그걸 말씀드리죠. 나중에. 말씀드려야죠. 왜냐면 본인이 또 의도치 않은 멘트를 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표정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너무 확실한 구도에서 인터뷰를 따다 보면 다 경직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와중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랑 현장성 있게 막 얘기하다가 그 인터뷰 줘요. 다시 따요. 그러면 못 하잖아.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또 스텝과 촬영 기자들과 또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하죠. 이야, 정말 좋은 노하우도 제가 배우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기자 때랑은 분명히 좀 다른 소통일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을 하는 위치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위치로 됐고 또 행동하는 위치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기자 일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을 뛰면서 지금 이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내 본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는 자기 본업을 하면서도 지역에 헌신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시민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제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못 뵀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역은 현장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일만 잘했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 생각을 해온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느끼면서 그분들 그러니까 송년회도 많았고 또 요번에 신년회도 하고 또 그분들 원래 하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이게 참 중앙 정치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 정치도 다 있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치라는 영역으로 해석이 되는 게 그분들한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기자로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봤던 거하고는 또 제대로 제가 알지 못했던 영역과 공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그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시면은 어쨌든 지금은 을이잖아요. 뭐 영원한 을 영원한 아닐까? 을. 그렇죠. 연수 을입니다. 연수 을인데 보통 보면은 뭐 공약 같은 것도 이제 원포인트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반응이 그래도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장 원래 같은 경우, 통장 협의회 원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생단체 모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현장에 송년회 같은 자리에 가서 다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아파트 커뮤니티도 예. 잘 돼 있고요. 입주자 협의체 뭐 그런 모임도 있어서 제가 그 앞서 출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도 5동 그분들이 가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이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분들은 이른바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뭐 교육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그런 문화 센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업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덩그러니 또 아파트만 짓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만 짓거나 아니면 아파텔만 짓거나 그렇다면 사람들의 그런 바람과는 좀 다른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송도 5동의 경우 47,000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들어서는 지하철이 없다는 거고, 그 지하철이 2개 연장이 되는데 채 2km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35년, 2025년이 아니라 2035년 뭐 인천시에서 좀 빨리 당긴다고 하지만 더 힘 있는 후보가 당겨야 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김기흥 예비후보가 진중하기도 하면서도 는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될 거 딱 있으면은 그냥 잡고서는 안 놔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자를 했다는 게 이런 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자는 딱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문제 풀을 수 있는 그게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어디한테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안 됐을 때는 어디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교집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는데, 질문하는 위치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대답하는 위치에도 봤잖아요. 대선 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킹,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수위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의 국정을 그린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답변하는 위치에 있어봤기 때문에 네트워킹과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 그런 것들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되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김기흥 예비후보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직은 뭐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구체화 될 거잖아요. 그럼요. 구체화돼서 또 인천 연수구 을 후보도 결정되고 그러면은 또 다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뭐 전화를 해서라도 인터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